우리가 몸을 다루는 게 뭡니까? 진짜 내 공간을 넓혀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다섯 체조에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몸 앞에서 이런 분도 계셔. 예? 근데 이 손의 지문을 합하는 것이라든지, 양손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모든 수련의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손이 이렇게 올 때 좌측과 우측의 에너지를 같이 끌어서 내 안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양신경청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응? 좌우에 있는 네. 그 모든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대양신경청에 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근데 이렇게 좁아가지고는 기운이 많이 딸려오지 않겠죠. 좀,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와서 좌우에서 와서 손을 치면 더 좋겠죠. 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보다는 몸을 세워가지고 때리고 앞으로 쭉 나가면 더 많은 공간의 에너지가 내 안에 오겠죠. 그래서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더 내 안에 기가 쌓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이라도 조금 이렇게 좌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가 싹 쓸어서, 착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해야,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동작들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또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에너지가 더 강화되겠죠. 이게 예, 의식의 폭도 확장이 되겠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의 동작들이 좀 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밥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밥상에 대해서. 인간의 밥상과 짐승의 밥상의 차이가 뭔가, 이걸 한번 네, 생각을 해봐서 좋겠어요. 제가 고향이 덧당번인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 기억나시는가요? 파블로프. 네. 때려다님, 파블로프의 개, 예, 플라, 플란다스 이게 말하는 거예요. 파블로프. 아, 파블로프, 러시아의 심리학자예요. 그런가요? 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실험을 했어요. 자,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음. 그러면 종만 치면은 그 개가 와서 사료를 먹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치다가 사료는 안 주고 종만 치면 이 개가 침을 흘려. 침을, 먹을 거 주시는구나, 우리 주인이. 그렇게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연구를 이제 그 파블로프가 했죠. 예. 즉, 조건 반사는 뭐예요? 보상 심리 아니겠어요? 우리 주인이 아이서 뭐가 주는구나. 그래서 보상받기를 기대야 하는 그 심리가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그 실험을 그분이 이제 하신 거죠. 자, 중요한 건 그 조건 반사, 보상 심리, 이것이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찢겨나가고, 그냥, 뭐, 하여튼, 말로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죄악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이제 이 전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쟁 때 극한 경험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네? 그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어. 근데 그 상황에 왔는데도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음. 그런 관점에서 파블로프의 이 객골이 된 인간의 이 어떤 현실,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심각하게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 어렸을 때 배고파가지고 굶주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건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이 파블로프의 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메시지죠. 그래서 공자도 얘기를 했어요. 의식이 좋게야 애절을 한다. 예.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그 뭐랄까 손이 좀 크셨나 봐. 병아리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른 봄에 키워요. 이게 방 한쪽에다 넣고 그러면 이제 한여름 되면 어느 정도 크지 않습니까? 뭐 중다가 넘어가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한 마리씩 한 마리를 네. 통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주 큰 닭은 아니지만 그러면 한 마리 가지고 찢어서 온 식구들이 다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통째로 먹었던 기억 때문에 다른 배고픔에 대한 기억이 없어.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심리적 배고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어머니가 참 크게 하시는 것 같구나 하는 걸 성장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느껴요. 이게. 아, 배고픔의 기억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그 풍족함? 네, 이거. 나 이제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만큼 한 번 시켜 먹는 거죠, 이게. 사흘 굶으면 나머지 담장 넘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양심과 자존심 파는 일이 흔합니다, 이게. 인간을 배신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리산에서 단식을 하는데, 달을 보니까, 뭐 빵으로 보여, 빵으로. 그냥 집어 먹을 것 같았어, 실제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어? 그래도 여전히 과거에 굶주린 그 시절,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어떤 이 궁핍이 과거의 궁핍하고 그냥 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고기 못 먹은 한풀이를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것 같아. 전 세계의 돼지고기, 소고기 다 한국에 와가지고, 어? 어제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불고기를, 그 비싼 불고기를 몇 인분을 먹고도 또 시켜요. 고기가 남을 때까지 먹어. 응? 야, 아니, 저런 고기를 왜 싸가지도 않나. 남으면 사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그냥 늘려놓고. 그게 뭐예요? 한풀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예, 예. 그 뭐 성인병에 시달리겠구나, 저 사람. 이게. 그러니까 병을 불러들이는 그 기반에는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유장이
오형으로 보면 토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병은 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이 위는 음식물 섭취의 시작인 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어제 우리가 다뤘죠. 응? 우리 인간의 이 장의 길이가 9m인데, 입에서부터 똥구멍까지 그 안에 장신경이 100m가 깔려 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입에 뭐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어떤 맛이고 어떤 색깔이 지금 내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하고 있고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이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감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아, 어떤 컬러가 어떤 맛을 가진 음식이 왜 내 입안에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중용에서 공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9개의 구멍으로 통째로 감각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분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분자 말씀 나왔는데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맛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저는 공자의 말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맛있는 인간이 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을 총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밥 먹을 줄 아는 어? 반찬을 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저는 중용을 보다가 정말 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인륜에 관한 뭐 이런 어? 그런 분으로 강조하는 분으로 알아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공자야말로 참 인간의 경지에서 제대로 간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죠. 음. 자,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 제대로 보겠어요? 제대로 된 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밥 먹는 걸 보면 저 사람 인간관계가 얼마나 막장에 가 있는지 이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조건반사로 밥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탐욕의 의식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탐욕. 응? 네.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품위 있게 이어지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한다. 그런 사람,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태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태도가 안 된 인간들이 예배당에 와갖고 하나님 예수님 찾는다고 그래서 무슨 어? 뭔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그게. 그래서 인간의 밥상이 동물이 사료 먹는 것과는 다른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나? 어?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동물과 달리 내가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째, 저는 우리 백악관의 수련 과정에서 그런 말씀 드려요. 인간의 밥상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숨도 쉬지 않고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은 저 수련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과원 애기들을 좀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12명이 왔는데 밥에 주시는 분이 12개 밥그릇을 분명히 해놓는데 밥이 한두 개가 뽑혀. 밥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상 밑에 보니까 밥그릇을 감춰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 반사야, 그냥. 내 밥을 하나 더 챙기는 거. 그런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숨도 안 쉬고 먹어. 뚝딱 먹고 얼른 또 그걸 먹어야지. 이게. 배가 아무리 불러서 밥이 목구멍으로 기어 나와도 먹어. 아, 이거 정말.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 이 단계를 건너간다면 식탁에 있는 음식에 정말 그 컬러, 그 이미지를 먹을 줄도 알아야죠. 이게. 자, 세 번째. 축복과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먹어야 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두 손으로 밥그릇, 축복을 담는 밥그릇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걸로. 이걸 하고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 이게 소화제예요, 이게. 축복과 감사를 어거지로라도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 죽고 싶었어요. 위장병으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가 통통 부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전주예술병원에서 몰핀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체중이 거의 한 12kg 줄어가지고 정말 아무 의욕이 없는 이가 부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겪다가 저희 고향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건 기장교회인데 저는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어떻게 목표 좀 해달라. 뭐 그런 게 있어서 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향교회를 갔어요. 자, 신방을 하죠. 그러면 신방을 가면 어떤 집입니까? 누가 뭐 죽어나갔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거지로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신방 갔다 온 날은 소화가 잘 돼요. 어, 위장약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야, 이 신방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성미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 달 좀 되면은 한가마가 됩니다. 한가마가 되면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신방은 우리 교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면 안에 어떤 어려운 분이 있다. 아픈 분이 있다. 그 쌀푸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어? 네. 무슨 한 푸대 갖다 탁 놓고, 이게 뭐, 시간이 이게 좀 힘들다는데, 좀 잘 드시라고. 쌀 한 푸대 들고 가면 나 싫다는 사람 있을까요? 고맙다는 치사를 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 일생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 면에 사시는 분들을 종교니 뭐니 따질 거 뭐가 있겠어요? 그거 다 쓰잘데없는 얘기. 그래서 그 쌀 부대 제가 그 쌀 먹지는 않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한 달은 기분이 좋아. 야, 그래서 이 작품이 치료가 됐어요. 제가 배가 목이 안 갔으면 아마 위암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을 앉아서 하나님이 그 거창한 얘기를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나눠라. 음, 그러면 아이들도 다 해. 근데 기도라고 그러면 못해. 그렇지만 이게 기도 아닙니까? 또 기도의 방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래서 축복과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먹는 것. 이 말은 식탁의 언어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먹는 것 그 자체를 위한 식탁이 아니라 뭔가 그 식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할 줄 알도록. 음? 그것이 가족이든 뭐 누구든 간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다 하거든요, 이게. 음.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같이 해요. 아, 이거 참 좋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느 기숙사에서, 이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식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와서 밥을 먹고, 내 일도, 우리 일도 좀 얼른 끝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머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예, 가장 늦게 온 한 사람한테는 밥을 안 주겠다. 어? 식사를 안 준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혹시라도 내가 꼴찌할까 봐서 다른 방식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이게 내가 늦게 가가지고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얼른 도망가듯이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갈수록 걱정을 많이 하고 갈수록 두렵고 갈수록 걸음이 빨라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아니야, 이제. 경쟁자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밥 먹을 걱정 때문에 수업 끝나자마자 다른 박질부터 하고, 어?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한테 반수저의 반만 주자. 반수저의 반만 주자. 그러면 예전에 그 평화로움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 생각에 한 끗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식탐으로 사는 거예요.